자, 다음은요. 검찰 수사 얘기입니다. 아까 두 분이 약간 토론 분위기 살짝 가셨는데 요거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요. 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등장합니다. 기사로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다음 날 이른바 이제 뭐 채널A 사건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무혐의 결정이 확정돼 있죠. 다음 날 검찰이 유시민 1년 구형을 했습니다. 1년형. 이거는 명예훼손 사건인 거죠. 그러자 유 전 이사장 이거 이해 안 된다. 이거 의혹 제기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이건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뭐 이렇게 또 약간 반발하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어제 이제 관련 재판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요. 재판 출석 때 뭐 질문 좀 받았어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혐의 처분 내리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뉴스를 안 봐서 몰랐네요. 혹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죠. 예.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계시는 게 그건 이제 전 피고인은 또 법정에서 얘기하죠. 예.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입장문 내고 허위사실 유포자들한테 이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예. 뭐 굉장히 짧게 얘기했네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징역 1년 구형. 이게 이제 하루 차이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전방이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유시민 1년 구형. 요 상황. 그리고 이제 한동훈 명예훼손.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기소 자체가 좀 적정하지 않았다.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이사장님 저 출연했을 때 제가 함께 출연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되어서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 찾아가서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포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게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 가족이라도 구하려면 뭔가 불어라.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불어라라고 압박하고 회유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취지의 말을. 그러면은 유시민 이사장으로서는 본인이 이러한 어떤 기획수사에 표적수사에 타겟이 되었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계좌나 이런 것들은 뭐 입증을 못하긴 했지만 예. 실제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 나와보면 이동재 기자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 한동훈 검사장에 또 이야기하는 녹취록이 또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일반 개인도 아니고 그야말로 수사기관의 검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검찰이 기소까지 하는 것이 그리고 구형이 1년이 됐어요. 1년 그것도 구형. 구형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더더군다나 법리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언론에서 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이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받고 있는 사람 유시민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박봉구 의원님 이 사안과 그리고 앞서서 이제 박근혜 욕심을 하셨는데 그 상황까지 같이 해서 의견 주시죠. 일단 이 건은 솔직히 너무 명명백백하잖아요. 이건 팩트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본인도 인정을 했고 쉽게 얘기하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서 까봤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 검사장이 한동훈이었고 예. 근데 그걸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본인이나 가족 계좌도 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당연히 쉽게 얘기하면은 법리적으로 볼 때 유죄가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왈가왈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구형을 한 건 어떻게 보세요? 벌금형이 아닌 1년 구형, 실형 구형을 했거든요. 예. 그건 제가 솔직히 뭐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고 어차피 이 판단은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묶어서 지금 유시민 그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뭐 표적 수사다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검찰 제19 감싸기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거 들으면서 좀 웃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아닙니까? 지금 5년 내내 검찰 개혁을 했습니다. 예. 개악이 됐지만은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 검찰을 욕을 하면은 비판하면은 본인 얼굴에 침 뱉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건 지금 제19 감싸기가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솔직히 2년 동안 진짜 예. 미세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번까지 12번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 계속 지휘부가 시간을 끌었단 말이에요. 이건 직무유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께 한 30초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예. 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무유기,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징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이고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다라고 해서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닙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들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이걸 들여다 봐야 되는데 본인이 이것을 비밀번호를 안 풀어가지고 잠금 해제가 안 된 거죠. 잠금 이게? 해제가 안 돼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건부 기소유예나 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수사 중단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은 예. 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희찬 단장께 한 30초 드릴게요. 네,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을 못 봐서 이게 무혐의 처분이 완전하지 않다는 주장에 제가 조건부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압수수색되었다가 비밀번호 제출하지 않고 포렌식이 안 되었던 이재명 상임고문의 핸드폰 지금 다시 열어보고 그 사건 핸드폰 안 됐으니까 다시 수사하자고 한다면 저는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 관련된 민주당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시각이 그래요. 정권이 바뀔 쯤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검찰은 지금 개혁했다면서요. 뭐 왜 이럽니까?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음요. 고려대 등장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관련된 뭐 학력 관련된 거잖아요. 대선 전 조민 입학 취소해놓고 고려대 늑장 발표. 그렇습니다. 2월 말에 결정하고 뭐 3월 초에 통보했는데 어제서야 뭐 공개가 된 거예요. 이거 그럼 부산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부산대는 그냥 그날 알렸는데 부산대 입학 취소 확정 후 이틀 만에 뭐 공개가 됐다. 이번에도 취소 무효수를 했다. 자, 이종훈 평론가. 늑장 발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학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속도와 타이밍이 예. 오해를 사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오해를 살만하다 지금. 아니 본인들은 오해라고 하니까 오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검찰에서도 오해다, 그거 아니다 해명하고 고려대도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하는데 아니 왜 그러니까 속도와 타이밍이 이래야 되는지 국민들이 의심을 고대 가질 측에서는 수밖에 이거 왜 이렇게 없거든요. 늦게 알렸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개인정보 사항이기 네.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알릴 수가 없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 한계라서 학교 측은 또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명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 아 맞아 고려대 말이 맞아라고 납득하실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럼 왜 늦은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땐 고려대 눈치 보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했다는 걸 앞서 계속 얘기하셨는데 예. 어쨌든 세상이 변했다고 거기에 맞춘 시류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부산대는 뭐가 됩니까? 사실 고대가 먼저 결정한 셈이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만약에 공개가 되고 부산대가 알았다라면 부산대 결정하기가 되게 편했을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고 어떻게 보면 결정한 것 같거든요. 서로 그걸. 서로 이제 폭탄 던지기, 폭탄 돌리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 이거 정권이 지금 교체 기능 맞구나 뭐 이런 게 보시는데 저 대학 측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개인 정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심의위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돼 과정이나 결과 알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교육부가 문의했기 때문에 뭐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설명은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기사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기사 한 가지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관련된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자, 푸틴 가족들 통해 재산 은닉한 등 그러자 지금 국제사회가 두 딸에 대해서 제재 대상에다 올린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저 가족 여기가 뭐 돈이 막 일로 흘러들어온 것 같으니까 여기를 제재하면 좀 뭔가 압박을 느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장녀 그리고 자녀 뭐 등등등 보유 주식 자산만 20억 달러 달한다. 다른 부인 사이 자녀도 5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있군요.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